오늘은 가슴 두근거림이 나타나면 소화가 안 되고 명치 끝이 아파오며 역류성 식도염이 심해져 제게 상담하러 오셨던 65세 순이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려 볼게요. 순이님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쯤 남편이 돌아가신 후부터 가슴 두근거림 증상이 나타나셨대요. 그리고 그렇게 가슴 두근거림 증상이 나타나면 명치 부위가 막히며 소화가 안 되고 신물과 함께 음식이 목에서 잘 넘어가질 않으셨죠. 하지만 순이님은 병원에서 처방해준 소화제나 역류성 식도염 약은 이상하게 전혀 효과가 없으셨대요. 한 번은 신경정신과에서 처방해준 약을 먹었는데 약이 안 맞아 엄청 고생만 한 적도 있고요. 이후 이 병을 고치려고 정말 안 가본 병원이 없을 정도로 이곳저곳 입원도 해보고 약도 이것저것 바꿔 먹어본데 도무지 효과가 없었다 하세요. 그러다 한 3년 전 한 신경정신과 약이 효과가 있어 그런 증상이 있을 때마다 몇 알씩 약을 드시기 시작했고요. 그게 신기하게도 그 약을 먹으면 가슴 두근거림 증상이 한결 편안해지면서 어떤 위장약으로도 듣질 않던 증상이 나아져 밥이 목으로 넘어가고 소화가 편해지며 역류성 증상이 가라앉고 명치 끝이 아픈 것도 편해졌죠. 그리고 그게 어느 날부터인가는 증상이 사라져 어느 순간부터는 약도 거의 안 먹고 살았고요. 그러다 몇 달 전 딸아이가 이혼을 하고 함께 살게 되면서 또다시 그 증상이 오더래요. 그렇게 가슴 두근거림 증상이 나타나니 예전에 왔었던 명치 통증과 역류 증상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처음에 순이님은 당장엔 약국에서 소화본이라는 한방 소화제를 사드셨대요. 그게 조금은 나아졌지만 잔 증상이 계속돼요. 저녁 땐 예전에 남겨두었던 신경과 약도 드셨고요. 그랬더니 다시 마음도 속도 편안해지며 거짓말처럼 몸이 좋아지더래요. 하지만 다음 날부터 다시 음식이 넘어가질 않고 위가 멈춘 듯 소화가 안 되고 신물이 넘어오니 스트레스를 받으니 다시 증상이 시작되었구나 하며 낙담이 되었다네요. 왜 또다시 예전처럼 한참 동안 약을 먹고 이게 계속 반복될 거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되세요? 왜 순이님은 가슴이 두근거리면 소화가 안 되고 역류가 되는 걸까요? 또 이게 어떤 약을 써도 낫지 않다가 디아제팜이라는 신경안정제와 불안과 공황장애 효과가 있는 이미프라민을 먹으면 가슴 두근거림 증상도 위 식도 증상도 금세 좋아져 편안해지는 걸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하려면 사실 서양의학적인 지식과 한의학적인 지식이 모두 필요해요. 가령 동양의학에서 순이님의 가슴 두근거림 증상은 남편이 돌아가신 충격으로 간담과 심장이 놀래므로 응축된 후 이게 풀어지지 않아 비롯되었다고 보아요. 왜 증상이 그때 이후로 발생했기 때문에요. 왜 우리도 심하게 놀랄 일을 당하면 며칠 동안은 심장이 두근두근하며 머릿속에서 그 생각이 떠나질 않잖아요. 그게 심장과 간이 놀래므로 순간 응축되어 심장으로 혈액이 제대로 돌지 못하면서 그렇게 가슴이 벌렁벌렁 거리는 거고요. 하지만 순이님은 남편의 죽음이 심한 충격이었고 그게 응어리져 오랫동안 풀어지지 못한 탓에 간담과 심장의 응축이 오래 계속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간의 응축이 계속된 탓에 간과 담낭의 기능이 점차 떨어지면서 담즙 분비가 줄어들어 소화력이 약해지고 심장이 응축된 탓에 심장 펌프력이 약해져 위 운동이 떨어지니 음식이 잘 내려가지 못했고요. 하지만 이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또다시 심장과 간이 더 쪼여오고 이게 명치 부위의 긴장을 유발하니 가슴은 두근거리면서 명치 부위는 쪼여오고 그래서 음식이 목에서 잘 넘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음식이나 신물이 역류되었었지요. 이게 가슴 두근거림 증상이 오면 음식을 잘 못 삼키겠다, 명치 끝이 아프고 소화가 안 되며 역류가 된다 표현되었던 거고요. 하지만 이런 경우 일반 소화제나 위산 억제제 등은 현재 위장으로 혈류가 잘 가질 못하니 효과가 없을 밖에요. 오히려 신경 안정제나 불안증 약이 심장과 명치 부위를 이완시키면서 심장이나 위장, 간으로 혈액을 돌게 하니 효과가 좋았던 거고요. 하지만 심장과 위장이 편해졌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병의 뿌리인 심장과 간담의 오랜 응축이 풀어진 건 아니므로 사실 또다시 스트레스로 간과 심장이 긴장하고 명치 부위가 뭉쳐오면 언제든 증상은 다시 재발할 수 있네요. 아니 예전보다 오장육부가 훨씬 더 약해져 있는 상태니 어쩌면 더 자주 신경안정제를 써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현재 병의 뿌리가 깊으니 사실 순이님에게 한약을 지어드려도 이게 금방 좋아질 거라 말씀드릴 수는 없었네요. 왜 병의 뿌리가 오래된 경우엔 치료 또한 오래 걸릴 수 있어서요.
하지만 순이님은 11분 한약을 한 번 드시곤 6개월 뒤 저에게 오셔서는 그때 한약을 한 번 먹고 이후로 신경안정제를 한 번도 먹지 않았다고, 그때 이후론 증상이 완전히 나아 지금까지 괜찮았다고 고마워해 주시네요. 오늘은 밥 잘 안 먹는 외손주 한약 먹이고 싶어 다시 왔다 하시면서요. 저는 처음에 기억을 잘 못하다가 순이님 차트를 찾아보고 오, 한 번 드시고 지금까지 괜찮으셨다고 하며 어리둥절했네요. 약을 지어드리며 시간이 좀 걸리겠구나 생각했던 기억이 나서요. 하지만 순이님은 병이 다시 재발되어 증상이 시작된 지는 얼마 안 되었으니 저번 한약으로 병이 재발되기 전 상태까진 돌아간 걸로 이해했네요. 또는 한약으로 눌렸던 기가 풀려 마음이 편해지니 현재 마음이 불편했던 상황들을 나름 수용하는 마음이 생기셔서 스트레스가 훨씬 줄었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순이님은 한약 12일분에 마음도 편해지고 밥도 잘 먹고 소화도 잘 되었다 하셨으니 제가 어떻게 약을 써드렸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참고로 순이님 맥박은 1분에 78에서 84회로 쉽게 빨라졌다 느려지는 부정맥이 있으세요. 맥의 파동은 맑은 편인데 약간 허하게 느껴지고 왼쪽 두 번째 맥박은 뭔가 막힌 듯 저항감이 느껴지고요. 동양의학에서 이 말은 심장이 약간 불규칙하게 뛰고 혈액은 맑지만 적혈구에 힘은 없으며 오장육부 중 간이 위축되고 긴장되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처방도 간과 심장을 자양하면서 혈액을 보충해주고 간이 위축되고 긴장되어 있는 것을 풀어주면서 위장운동을 촉진해 소화를 도왔고요. 그리고 근원적인 혈액의 질을 올리기 위해 부신의 기능을 올려주는 약초들도 현재 위산이 역류되면서 식도도 심장도 계속 자극이 되므로 식도와 위장을 자양해주고 수렴해주는 약들도 써드렸네요. 생각보다 많은 약초가 순이님의 오장육부를 살리기 위해 투여되었죠. 하지만 순이님의 경우는 과거에 생긴 간과 심장의 응축이 완전히 풀어진 건 아니므로 병의 뿌리가 완전히 없어졌다 할 수 없기에 현재 특별히 불편한 데가 없어도 사실 때때로 한약을 써서 간과 심장의 응축을 풀어주고 약해져 있는 혈액의 질을 올려주는 치료가 필요하네요. 이게 이분께는 나중에 있을 심장질환을 예방하고 뇌 혈관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요. 오늘 가슴 두근거림 증상이 오면 명치가 아파오고 소화가 안 되면서 식도로 역류가 되어 신경안정제를 달고 살았던 순이님의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어요? 다음번엔 순이님의 외손주 이야기를 해드려 볼게요. 43개월 은호는 밥도 잘 안 먹고 코피도 잘 나는 허약 체질인데 은호도 15일분 한약을 한 번 먹고 밥도 잘 먹고 금방 건강해져선 할머니가 또 좋아라 하셨거든요. 오늘도 복을 부르는 감사한 하루 보내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